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 의사입니다. 다년간 남성 건강과 노후, 성 건강을 상담해 온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단 5초 만에 발기력을 깨우는 비밀입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가장 흔히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부부관계, 나아가 삶의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약에만 의존하려다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시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또 집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할 희망 메시지를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쌓여온 생활 습관과 신체 변화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발기라는 것은 단순히 성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을 타고 혈관으로 전달되고 혈액이 충분히 음경에 모여야 비로소 발기가 유지됩니다. 즉, 뇌, 신경, 혈관, 호르몬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발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혈류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 특히 혈관 건강의 경고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40대 중반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선교 저하뿐 아니라 피로감, 우울감, 근육 감소, 체지방 증가까지 동반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과 대사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번 발기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가 뇌의 신호를 방해해 다시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 몸은 괜찮은데 혹시 또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발기부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관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기부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신체 상태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는 늙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70대 후반인데도 꾸준한 관리로 발기력과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해결 방법, 바로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발기부전 치료제는 시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PDE5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들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발기를 돕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우선 복용 시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료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친구가 좋다더라 하고 본인도 그냥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약물은 어디까지나 증상 완화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혈류만 억지로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몇 년간 약에만 의존하다가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결국은 약을 써도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보조기구나 진공 음경 펌프입니다. 혈액을 억지로 음경에 모아 일시적으로 발기를 유지시키는 장치인데 효과가 즉각적일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장시간 사용 시 통증이나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오래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주사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음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거나 혈관 수술 또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술 후 합병증이나 감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최후의 방법으로만 선택합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도 길고 심리적 부담감도 큽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몇 년 동안 발기부전 약을 드셨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꽤 좋아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효가 줄어들었고 복용 후 두통과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 때문에 결국 약을 중단하셨습니다.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시던 박 선생님은 저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72세 김 선생님은 비뇨기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비용과 위험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자연적 방법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회복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몸이 좋아지니 성기능뿐 아니라 기력과 체력이 다 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약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일반적 해결책들은 분명 단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음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과 호르몬, 심리 상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약이나 기구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약물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우리의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즉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적인 치유력 회복에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해결법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 발기부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원칙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발기력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발기부전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을 심장에서 말초까지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커져 발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런지, 가벼운 덤벨 운동 등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뱃살이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당뇨와 고혈압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비만 남성은 정상 체중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채소, 통곡물,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술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반복적으로 마시면 신경을 마비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오히려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직결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선교과 발기력이 개선됩니다. 또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누워서 몸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요인이 발기부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성적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명상, 호흡, 운동, 요가 같은 방법을 생활에 도입해 보세요. 환자분들 중에는 단순히 매일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각종 독성 물질은 혈관을 좁히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 후 6개월만 지나도 혈관 기능이 개선되어 발기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남성 건강에 특히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가 포함된 식단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하므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 호박씨, 두부, 연어 등이 좋은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루틴의 습관화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40분, 저녁에 산책 20분, 자기 전 심호흡 10번. 이렇게 작은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력 회복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전반이 조금씩 달라질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와의 소통입니다. 혼자 걱정만 하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공유하고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며 더 큰 행복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발기력 회복은 의약품만이 답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배우자와의 대화. 이 6가지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몇 주, 몇 달 뒤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잠들기 전 단 5초라는 표현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으시면 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발기력이 약해지면서 부부관계에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에 의존하셨지만 두통과 홍조 같은 부작용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셨는데 매일 저녁 20분 산책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체중이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발기력이 점점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시면서 발기부전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혈당이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곤 했습니다. 저는 우선 식단을 교정하도록 도왔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또 하루 한 잔씩 마시던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3달 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낮아지면서 발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소감이었습니다. 3번째는 74세의 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 체중이 불어나고 우울감까지 겹쳐서 성기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 끝났다 라고 단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하루의 아침 스트레칭 5분, 저녁에는 부부가 함께 동네 산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내분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점점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2달 후에는 발기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기분이 훨씬 밝아지고 부부 사이도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9세 초의 선생님은 금연 사례입니다.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고 발기부전이 심각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금연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드렸고 금연 프로그램과 호흡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금연 후 처음 몇 주는 힘드셨지만 아내와 자녀의 응원으로 버티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침과 호흡 곤란이 사라졌고 혈관 기능이 개선되면서 발기력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제야 진짜 2번째 인생을 시작한 것 같다고 웃으셨습니다. 이 4분의 공통점은 나이는 단순한 숫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약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회복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든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기부전을 극복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전인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발기력이 회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첫째, 전신 건강의 개선입니다. 발기력은 혈관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혈관이 회복되면 심장 건강, 혈압, 혈당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로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교정으로 발기력이 개선된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며 체력이 붙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발기력 후 회복은 곧 전신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정신적 활력의 증가입니다. 발기부전은 많은 남성에게 우울감과 자신감 저하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되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70대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마음이 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뇌와 신체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성기능이 좋아지면 기분도 밝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발기부전은 종종 서로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성분은 자신감을 잃고 배우자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기력이 회복되고 동시에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다 보면 부부 간의 대화와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산책이나 식습관 개선을 부부가 같이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삶의 질 전반의 향상입니다. 단순히 성생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행을 가거나 손주들과 뛰어놀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는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실제 경험담입니다. 다섯째, 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발기력 회복을 경험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환자분은 예전에는 하루가 버티는 시간 같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발기부전 치료는 단순한 성기능 회복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남성의 기능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삶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다시 맑아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은 단순히 발기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 활력을 줍니다. 낮에는 최소 20분, 30분 걷기를 생활화하시고 가능하다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드시고 과도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 술은 줄이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흡 10회를 습관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루틴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실천이 결국 발기력과 남성 건강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분명합니다. 발기부전은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의 결과이며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초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